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박균택 후보가 이용빈 현역 의원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이 3인 경선이 치러지는 광주 서구 을까지 더하면 광주 8개 중 6개 선거구에서 현역 물갈이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주 화순에서는 이중투표 논란이 벌어지는 등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정치 신인인 박균택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 이용빈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갑입니다. 박균택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박균택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모두에서 현역 이용빈 의원을 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논란이었던 검사장 출신 가산점 없이도 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견제, 또 바람직한 검찰 개혁,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광산의 많은 숙제들, 이걸 해결할 또 책임자라는 판단도 해주신 것이 아닐까.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도전자에 밀려 탈락한 곳은 광주 8개 선거구 중 5곳입니다. 광산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 이미 탈당한 야양자 의원의 광주 서구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6곳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가 이뤄진 셈입니다. 오히려 기대했던 바를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징계성의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곳곳에서 갈등과 잡음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 3인 경선이 예고돼 있는 나주 화순 선거구에서는 이중투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역인 신종원 의원이 주민들에게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일반 시민으로 또 투표하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읽어버리면 끊어져 버려요.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당원 정선에 참여하고 또 시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중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우승희 영암 군수와 부인 등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우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종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경선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앞서 나주 화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포에서도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목포 경선에서도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선거구 김원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공정경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같은 당 경선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배종호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로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배 후보 본인이 지난달 27일 목포 시내 한 모임에 참석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등 여론조사에서 거짓말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목포 경선이 망가지면 더불어민주당이 망가집니다. 김대중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목포에서 당심, 민심의 준엄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배종호 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위대한 우리 목포 시민들을 속이려는 혹세 무민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김원희 후보가 지난달 14일 목포의 한 식당에서 선거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후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원희 예비후보 측은 배종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목포시 선관위와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도 관련 내용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목포 경찰도 모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이 권리당원임을 속이고 시민 여론조사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경선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경선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는 일부 지방 의원들의 선거 개입이 도를 넘는 양상입니다. 여수에서는 시도의원 7명이 민주당 중앙당 지침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김회재 의원을 공개 지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을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발표한 A4 용지 2장 분량의 호소문입니다. 여수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인 김회재 후보를 추켜 세우는 반면 경쟁 상대인 조계원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정치 철새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또 SOC 사업 등이 김회재 후보의 성과라고 강조하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시도의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당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지난달 초 민주당 중앙당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해서는 안 되고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돼 있습니다. 당내 결속을 해치고 총선 이후에도 반목과 분열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서기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중립을 지키라는 당의 지침을 무시한 채 김회재 후보를 공개 지지한 시도의원은 모두 7명. 이들 가운데 일부는 SNS에도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야 어쩔 수 없지만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후보의 편을 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공개 지지에 참여한 시도의원들은 전남도당의 자체 지침이 전달 취소되는 과정에 혼선이 생겨 중립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일 뿐 당의 규정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당 것을 지침을 따라라 이렇게 와야 되는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 광주 광산구 을 선거구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상대 후보가 관련 내용을 중앙당에 신고하고 윤리감찰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중립의무 위반 여부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는데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자격 상실 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암 치료와 관련해 신개념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나노 입자와 근적외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제를 만든 건데요. 처음에 생긴 암뿐만 아니라 전이 된 암의 치료까지 가능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손을 잡고 새로운 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나노 입자와 근적외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태워 없애는 치료 방법을 4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만들어냈습니다. 광면역치료제로 불리는 이 치료제는 빛을 흡수하는 고분자와 암을 찾아가는 고분자를 조합해 만든 나노 입자에 치료제를 실어 혈액에 투입한 뒤 외부에서 근적외선을 쏘면 몸 안에 투입된 나노 입자와 치료제가 열을 내면서 암을 태우는 원리입니다. 발열 온도는 45도까지만 올라가 다른 세포에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타겟할 수 있어서 다른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면서 그 재료 성질에 부합하는 광역일체 특성을 통해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연구진은 광면역치료제로 전이된 암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암세포가 죽으면서 나오는 암 찌꺼기들이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자극해 처음에 생긴 암뿐만 아니라 전이된 암까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암을 죽이면서 이 입자에서 그 면역 활성을 촉진하는 그 케미컬도 같이 방출하게 돼서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같이 자극하게 돼서 치료 효과를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유효성 평가가 끝난 광면역치료제는 특허 출원과 함께 국제학술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치료제를 적절한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식약처 인허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넘어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암 치료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지난달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면서 한 달 안에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지역사회에 전달했었죠. 마감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5.18 왜곡의 핵심이었던 북한군 침투나 계엄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결과는 당초의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이 임박한 3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가 갑자기 4월 공개로 연기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당시 24살이던 피해자는 집안에 침입한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60을 넘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옷뺏기를 하고 막 나는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갖고 막 당금을 대면서 내 등을 조사버렸어요. 그때 조사갖고 막 피멍이 같은 거 들고.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와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안건과 달리 아직 결과 보고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역시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조위 측은 보고서를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하라는 전원위원회의 요구가 있었고,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내용을 쓰고 있어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들 분들 만나면서 동의도 없고 종합 공개되는 보고서에 그런 내용 정도는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결과 공개가 늦었던 두 안건은 진상조사위가 당초 3월 27일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개 계획을 일주일가량 더 늦췄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추천위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공개가 늦어진 겁니다. 계속되는 공개 연기에 지역사회에서는 보고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조사 보고서를 검토를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4년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결과 보고서 공개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전면 개편된 이후 불편한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군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계외 노선의 경우 운영 버스가 감축돼 배차 간격이 길어졌는데요. 만차 상태로 버스가 다니다 보니 학생들이 등굣길에 버스를 타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논란의 등굣길 버스를 안준호 기자가 타봤습니다. 계약하면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 버스 앞문에 매달려 가기도 한다. 목포시청 시민소통신문고에 올라온 버스 관련 민원입니다. 시청 게시판은 물론 목포 MBC에도 버스 개편에 따른 각종 불편 사항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과 등교 시간, 차량 배차 간격이 늘면서 버스에 많은 승객이 몰린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종점인 무안교통 회차지에서 잠시 휴식했다 목포로 돌아가는 200번 버스. 기존 12대로 운영되던 버스가 7대로 줄면서 10분마다 다니던 버스의 배차 간격은 25분으로 늘었습니다. 빠른 만차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아침 시간 200번 버스를 직접 타봤습니다. 종점인 무안교통 정류장에서 취재진과 승객 1명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 몇 정류장을 지나지 않아 점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안군청과 목포대학교 등 무안의 주요 정류장들을 거치면서 이미 목포로 진입하기 전부터 좌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목포로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 앞 학생들을 태우자 비좁은 통로까지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앞에서도 멈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만차인 버스에 학생들이 계속 올라타 보지만 결국 탑승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나옵니다. 일부러 안 타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웬만하면 사람 꽉 차 있으면 안 타는데 지금 늦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25분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측까지 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뒤차도 못 타요. 그 뒤차도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목포시도 해당 민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10분 배차에서 25분 배차로 길어지면서 불편이 예상되지만 무안군의 분담금 문제로 인해 버스 승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시는 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집중 배차 등 배차 간격을 줄이는 방법으로
등굣길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총선 지형을 전망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전체적인 판세를 분석하고 총선 변수가 될 조국 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움직임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토론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브라질 출신의 수비수 브루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브루노 선수는 키 187cm에 80kg의 건장한 체격에 세트피스와 볼 배급 등의 장점이 있어 광주FC의 공격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막전에서 FC 서울을 2대0으로 꺾고 산뜻하게 시즌을 시작한 광주FC는 내일 강원FC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영광 대마면과 장성 3계면을 곧장 잇는 기제터널이 개통됐습니다. 고성산을 관통하는 기제터널은 총 연장 3.9km로 550억 원을 투입해 7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쳤습니다. 기제는 산악 고갯길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데다 겨울철 폭설에 차량 운행이 자주 통제돼 지역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는 지방도 중 하나였습니다. 전남도는 폭설이 많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제설제 자동 분사 장치 등 다양한 안전 시설물을 도입해 기상 악화 시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철저한 수사와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입주민 9명으로 이뤄진 대책위와 참여자치 20일 등 4곳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가 전세 계약이 만료된 9가구에 각각 3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원을 약속했던 매달 170만 원의 이자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전세 사기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내부의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